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곡직격에 대해 설명드리죠. 전 시간에는 을목일주였고 이번 시간은 갑일주. 갑일간이 해묘미 목국을 보거나 인묘진 모관계를 보면 국직격이다. 그래서 이 갑일간, 즉 갑을일간인데 을일간을 빼고 갑일간이 해묘미 목국을 보거나 인묘진 모관계를 보면 곡직격이다. 그래서 갑일간이 인묘진 모관계를 봤죠. 그러면서 일제는 인성을 보고, 인성은 이제 귀신이니까 목을 생하니까 좋은 것이고, 그래서 지지의 인묘진을 전부 보았다. 그래서 인묘진 모관계를 보면은 전무한 것인데, 여기에서 재성, 전간 재성을 봤죠. 전간 시간의 재성, 시상 편재가 되는데, 이 편재도 유용하게 쓰이는 사주다. 그래서 시상 편재격이라고 이제 붙이기는 뭐해도 아주 유용한 편재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인성과 즉 목기는, 우리가 이제 목기는 이제 인이라고 표현하죠. 동방목기는 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인은 우리가 이제 어짐을 이제 의지하죠. 어짐을 의미하면서 이 편재의 유용성, 이 동방목기 곡직격을 이루면서 인성 어짐의 국을 이루어서 금기가 전무하는 상태에서 인성, 지지의 인성을 하고 월간에도 인성을 봤죠. 물론 편인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성을 보면서, 인성은 우리가 이제 같이 어짐, 배품 또 이렇게 되죠. 어질고 베풀고, 즉 편재도 우리가 이제 풍성한 그리고 막 이렇게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막 이렇게 뭘 주는 그런 의미도 되죠. 이게 어질고 베풀고 하는 이 어짐, 즉 목기의 어짐과 어질고 베풀한 인성과, 즉 풍성한 그런 기질, 풍성한 기질이 다 어울려서 이 사주는 귀한 명이 됐지만, 귀한 명도 됐지만은 불쌍한 불쌍한 이웃을 도는 인격자가 됐다. 인격자의 소질과 같이 귀와, 물론 이제 귀한 사주죠. 곡직격을 이루었으니까 귀한 사주에서 이러한 것들, 어질고 베풀고 풍성한 기질과, 이게 동방목기 자체가 어진데 인성이 왕성한 게 어질고 베풀고 이제 풍성한, 이제 편재의 풍성함, 이렇게 하는 그 기질들, 그래서 불쌍한 이웃을 도우는 인격자를 겸비했다. 기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 사주는 그런 것을 같이 겸하고 있다. 그래서 이 편재가 크게 유용한다 의미는, 이런 불쌍한 이웃을 도울 수 있으려면은 재물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크게 뭐
도를 행해서 도인이 돼서 우리가 이제 그런 크게 본받을 점을 갖는 도인의 사주랄지, 또는 종교적으로 이제 수강받는 종교인이 된다 할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크게 베풀 수 있는 것이지만은, 또는 이제 배움, 학으로서, 또는 지혜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심과 이제 배움, 또는 지혜, 또는 아는 것과 또 배우는 것하고 또 다르죠. 학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도인이나 종교, 이렇게 종교의 성직자, 이런 것들의 불쌍한 이웃을 도우는 인격자, 그래도 이런 속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이 사주는 기인으로서, 즉 나라의 녹을 먹는 상태에서 불쌍한 이웃을 많이 도우는 인격자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류에서 있는 위인들하고는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실생활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면 불쌍한 이웃을 도우려는 인격자가 되려면은 이것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죠. 이런 도인이나 종교 성직자들은 마음과 또 학문과 또 지식과 또는 지혜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서 심적 마음에 큰 배품을 주는 것이지만, 실질적 사회에는 재물이 없으면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시상 편재가 있어서 재물도 풍성했다. 재물도 풍성한 사주였다. 그래서 운을 보면은 역시 이 상관원이죠. 목화통명, 즉 곡직객에는 목화통명을 이루면은 크게 발전한다, 크게 좋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흐르는 과정인데, 이 운을 보면은 상관원을 보죠. 상관을 봐서 재성을 돋게 되니까 재물이 아주 풍성한 그런 속에서 이런 불쌍한 이웃을 도우는 인격자가 됐다. 그래서 곡직격으로서의 아주 양면적으로 자기 스스로 귀한, 즉 나라에 놓으면서 나라에 큰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 즉 자기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 즉 불쌍한 이웃을 도우는 인격자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즉 그렇게 하려면 재물이 풍성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재물도 풍성한 사주가 됐다. 운이 그것을 또 많이 도우게 됐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주가 오래도록 나이 많이 먹도록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게 두면은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 운명적 삶이라는 것은 참 공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대운에 이 해묘미 목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은, 해묘미 목국이 완전히 주어지고 인이 있었다면은 신대운에 죽지 않고 유대운에 사망했을 텐데, 이거는 인묘진의 동방목기를, 목이 왕기를 띄우는 인묘진 목기를 보았기 때문에 신대운에 인신충을 보아서, 물론 신자진 수국이 있어서 이렇게 합하니까 해구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이 신자진 수국과 별거로 이 신이 충을 봐서 이 동방목기가 깨지는 상황이 되니까 사망을 하게 된다, 이 운 때. 그래서 그냥 어떻게 잘 보면은 이 운 때 사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해묘이 목국이 아니고 동방목기니까, 그 동방목기가 한 채를 깨트리니까, 신대운을 깨트리니까 사망운이 됐다. 사망운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안타깝죠. 이런 사주들은 오래도록 이렇게 사회에 있어서 사회에 큰 일을 하시게 두면 좋을 텐데, 참 공평하지 않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이 운이 사망운인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해묘미 목국이 아닌 인묘진 동방목기의 기운을 이제 깨트리니까 사망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리고 이제 전 사주와 더불어서 이 양인도 보고 비견도 보고 인성도 하니까 본신이 왕한 상태에서 이 양인이 원령 양인인데 충이 있다고 해서 사망하는 것이냐, 본신이 아주 왕성한 기운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것은 국이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부분을 깨트려서 국이 무너지면은 사망운이 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놔야 하는,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해서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다. 목숨을 잃지 않으면. 그렇지만은 이 상황에서는 한 국을 깨트려서 그 국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되니까 성곽이 무너지듯이 무너져서 그 공격을 이제 방비를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적군이 그 무너진 성벽으로 다 물밀듯 들어가서 성을 함락당하듯이 그러한 경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격의 이치를 잘 이해를 하면은 쉽게 답이 나온다. 그러한 경우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곡직격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 말했다시피 곡직이라는 의미는 하늘과 땅이 있죠. 그래서 천지로 우리가 이제 나눈데, 본리는 천지가 둘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늘 하나이죠. 늘 하나다. 하나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하늘과 땅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면밀히 말해서 하늘 속에 땅 속에 사람이 있으니까 하늘 속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이 하늘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 속에 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도 사실은 하늘 중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우리가 이제 1년 365일, 312달, 또 1년 24시간,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살기 때문에 천지로 나누어서 또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또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곡직이라는 건 뭐냐? 하늘 쪽에 있는 것은 갑이고 땅 쪽에 있는 것은 을이다. 그래서 왜 천지로 나눈다? 갑은 천이고 을은 지다. 그러면 갑은 초목, 땅 위에서 자라는 모든 초목들을 갑으로 표현하고, 이 초목, 이게 풀이나 넝쿨이나 나무나 모든 나무나 했을 때 뿌리가 있겠죠. 뿌리, 근. 그러면 이 근은 땅 속에 있는 것이죠. 땅 속에. 땅 지면, 아주 하늘과 땅 사이의 찰나의 틈도 없는 거기서부터 땅 밑으로 있는 게 모든 근, 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근이다. 그래서 하늘로 모두 솟아있는 초목은 갑으로 표현하고, 땅 속으로 들어있는 모든 뿌리, 그 뿌리도 여러 종류죠. 곧게 자란 것도 있고, 꾸불꾸불 자란 것, 뻗어나간 것도 있고, 이렇게 둥글둥글 열매처럼 맺는 것도 있고, 고구마나 감자처럼, 또는 땅콩처럼 그런 뿌리에 또 고갈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모든 약초 뿌리 같은 그런 것 덩이로 이제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뿌리로 수없이 뿌리만 뻗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나무도 역시 덩치가 큰 나무도 있고, 가느다란 대나무 같은 것도 있고, 넝쿨로만 무수히 뻗어나가는 것이 있고, 또 풀처럼 그냥 자랐다가 1년 살고 또 죽는 것도 있고, 몇 년 살다 죽는 것도 있고, 그렇죠. 풀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 쪽에 있는 것은 전부 갑으로 표현하면서 초목이고, 초목들을 표현하고, 이 초목의 모든 뿌리는 을이고 땅 속에 있는 것들이 땅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모든 것이 곧게 자라거나 곧게 뿌리가 내린 것이 아니고,
또는 꾸불꾸불 모든 게 자란 것이 아니고 꾸불꾸불 모든 것이 뿌리가 꼭 그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죠. 곧게 가는 것도 있고 굽게 가는 것도 있고 곱게 가다가 굽어지는 것도 있고 굽어지게 가다가 곧게 가는 것도 있고 뿌리도 역시 곧게 뻗다가 굽어가는 것도 있고 굽어가다가 곧게 뻗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이게 이 각종 모든 초목이 또는 모든 뿌리들이 거기 환경에 맞게 적응하기 위해서 곡직, 굽고 곱고 이렇게 늘 곡선, 직선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형성해 가면서 그 환경에 맞게 자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표현해서 곡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 곡직이라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개념은 어느 책이나 찾아보기 힘든 아마 말일 거예요. 극히 드물게 들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논리로 이해를 해서 이러한 격국이나 또는 자연현상 또는 우주, 대우주의 천태만상 또는 산나만상의 모든 변화들이 이러한 것들 다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격국도 역시 그 하나의 나타냄일 뿐이다. 나타냄. 정확한 이치 속에서 나타내어 주는 어떠한 한 이치인 것이 우리가 이제 격국인 것이죠. 앞전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격에서 유금조양격이면은 신금일주가 무자시를 보면은 유금조양격이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역시 그 격에 맞는 이치, 그것도 역시 대자연의 이치 속에 들어있는 이치이다. 그 이치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 그것이 격이다. 마찬가지로 곡직격도 이러한 것과 같은 것이니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주는 예를 들어서 격을 바라볼 수 있으면 격을 논해서 다른 것들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운도 잘 봐야 되겠죠. 운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곡직격에는 금기가 전무해야 된다. 전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역시 금기가 전무해야 된다. 이게 사주 내에 금기가 없어야 된다. 만약에 금기가 있으면은 이제 파격되는 것이죠. 파격되는 것이고 만약에 금기가 장간에 미세하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장간에서 제거되면은 역시 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장간을 잘 이해하시면은 그런 건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 곡직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격을 하고 곡직격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